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확률과 통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경우의 수라는 것을 배우면서 순열이라는 것을 배웠었고 조합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하면 n, p, r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이고, 자, 그 다음 이 n, p, r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총 r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n-r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는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라고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1 과정에서 순열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배웠었고 조합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조합에 대해서 하면서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이 순열이라는 것은 사실 직순열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A, C, B 이렇게 나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나열하자라고 한다면 나열하는 가지수들이 A, B, C가 다르고 A, C, B가 다르고 그리고 또 B, C, A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도 서로 다른 경우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원순열이라는 것은 뭘까? 자, 원순열이라는 것은 순열은 순열인데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에서 우리가 나열을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은 것, 회전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게 원순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A, B, C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면 A, B, C 이렇게 세우는 거랑 C, A, B 세우는 거는 다른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내가 A, B, C라고 쓰는 것과 한 칸씩 옆으로 당겨서 C, A, B라고 쓰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사실 이 모양을 돌리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C의 왼쪽에 A가 있고 C의 오른쪽에 B가 있고 여기서도 C의 왼쪽에 A가 있고 C의 오른쪽에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순열의 수를 셀 수 있을까?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배우는 게 원순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순열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3개라고 한다면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3팩토리얼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3팩토리얼 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몇 개가 있을까? 지금 보시면은 자리가 하나, 둘, 3개의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C가 한 칸 옮겨갔을 때도 같아지는 거고 C가 만약에 2칸 옮겨가서 이렇게 C, A, B 이렇게도 회전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우가 3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3팩토리얼을 3으로 나누어서 얘는 결국 2팩토리얼과 똑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은 것이 n번 반복되겠죠? 그래서 n으로 나누어 준다. 그래서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원순열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결론 n-1 팩토리얼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n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얘가 왜 나왔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원형에다가 배열만 하면 그냥 맨날 이렇게 풀면 되는데, 문제는 얘를 어떤 직사각형에 앉힐 때도 있고 어떤 삼각형에 앉힐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자리가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6명, 지금 다 6개의 자리니까 6명을 일렬로 나열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 같아지는 게 몇 개 있을까? 이 n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것은 몇 개?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아지는 것의 개수를 나누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같아지는 게 몇 개 있을까요? 여기에 앉는 경우, 여기에 앉는 경우, 여기에 앉는 경우가 돌아가면서 앉는다고 하면은 얘가 앉았을 때 이쪽에 오는 경우 하나, 얘가 앉았을 때 이쪽에 오는 경우 하나, 얘가 앉았을 때 이쪽에 오는 경우 하나. 그래서 같아지는 게 2개씩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왜 2냐? 6이 아니라 같아지는 게 2가지씩 밖에 없으니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앉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에 앉는 것과 똑같은 경우는 여기에 앉았을 때랑 여기에 앉았을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아지는 게 얘는 3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은 6팩토리얼을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같아지는 게 3가지니까. 자, 요렇게 이제 원순열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 n으로 나누어 줄 때 이 n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n-1 팩토리얼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순열은. 그래서 이 n이라는 값이 왜 나왔을까,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 자, 5명이 원탁에 앉는다. 자, 그러면 5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을 5명이 그대로 앉는 거니까 5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팩토리얼이다.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 우리가 그냥 순열에서도 서로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 둘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회장, 부회장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그러면 나머지가 A, B, C 3명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4명을 일렬로 원탁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4팩토리얼을 4로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 회장과 부회장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곱하기 2. 자, 그러면은 3팩토리얼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12, 12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형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6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자, 6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그냥 6팩토리얼을 6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니까 120까지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주보고 앉으니까 할머니의 자리가 정해지면 할아버지의 자리는 저절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와 나머지 가족 4명을 원탁에 앉힌 다음에 할아버지는 그냥 마주보게끔 앉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5명을 원탁에 앉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5로 나눠주시면 4팩토리얼 24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위치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전하면 똑같아지는 거니까.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순열이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 말이 꼭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이 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거 원순열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정팔각형 모양의 9가지의 간식을 구분해서 담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에 들어갈 것을 하나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9C1이 되겠고,
곱하기 그러면 나머지 8가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정팔각형 또한 원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8팩토리얼을 8가지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 곱하기 7 팩토리얼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9 곱하기 7 팩토리얼이 5040 그러면은 45,360까지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원수녀를 볼 때 같은 것으로 나누어 준다는 관점으로 원수녀를 봤었는데 원수녀를 구하는 방식은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것처럼 같은 것으로 나누는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는 자리를 하나 설정하고 나머지를 나열하는 경우. 하나의 자리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순열로 돌리는 방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시냐면, 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4개의 자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앉는 친구는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할게요. 편의상. 자, 그러면 내가 A에 앉을지, A가 1번에 앉을지, 2번에 앉을지, 3번에 앉을지, 4번에 앉을지는 각각 다른 경우가 될까요? 같은 경우가 될까요? A가 1번에 앉았을 때 B, C, D 뭐 이렇게 앉는 경우나 A가 2번에 앉아서 B, C, D 앉는 경우나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A가 앉는 자리의 개수는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앉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되는 경우고, 그러면 나머지 셋은 A라는 게 이제 고정이 된 거니까 그냥 순열로서 계산을 해주시면 3팩토리얼이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이 2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원형이 이렇게 있고 6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6개의 자리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할머니의 자리를 하나 앉힐 거예요. 여기에 할머니. 할머니를 여기에다가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다면 할머니가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다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할머니가 여기에 앉았으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가 이쪽에 앉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4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4팩토리얼 가지. 그래서 24가지가 똑같이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녀를 보는 관점은 2가지로 같은 것의 개수로 나누는 방법 첫 번째, 제가 쭉 풀어왔던 방식. 자, 두 번째는 하나의 자리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순열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얘를 내가 어떻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요 경우, 자, 이번에는 6명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일까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 여기에 앉는 것과 여기에 앉는 건 다르죠. 또 여기에 앉는 것도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앉았다고 하면 나머지 5자리에 일렬로 나열하니까 3 곱하기 5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도 첫 번째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 앉든지 여기에 앉든지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2가지가 되는 거고 곱하기 나머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5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원수녀를 볼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중복순열 보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그냥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파이라고 하는 기호가 나오긴 하는데 그 기호를 꼭 기억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 그냥 기호가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식을 보시고 그거를 계산을 어떻게 내가 기호로 표현할까?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복순열에서는. 자, 그러면 자, 중복순열 보시면 중복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순열인데 중복해서 나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여행용 캐리어 가방 아니면 여러분이 사물함 자물쇠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물함 자물쇠 보시면 이렇게 생겨서 8개의 숫자 누르는 뭐 이런 자물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번호의 순서에 상관없이 누르는 거니까 여기서는 조합이 사용이 될 겁니다. 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다이얼이 돌아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이얼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는 000도 되고 001도 되는 거고 777도 되는 거고 같은 숫자가 반복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중복 순열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첫 번째 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지수는 0부터 9까지니까 10가지. 두 번째 것도 똑같이 0부터 9까지니까 10가지. 세 번째 것도 0부터 9까지니까 10가지. 그래서 1000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1000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10파이 3 이렇게 쓸 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순열을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얘를 n파이r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n파이r은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해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n의 r제곱이다 라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기호를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곱의 법칙으로 계산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면 이 중복순열은 어려울 게 별로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호로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내가 5파이 2라고 써야 되는 건지 2파이 5라고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내가 이 하나하나당 가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5파이 2가 될지 2파이 5가 될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개의 문자 x, y, z 중에 5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x, y, z 3개의 문자가 있고 이 중에서 5번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리가 5개가 있는 거고 이 5개의 자리 중에 첫 번째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3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도 3가지, 세 번째도 3가지, 네 번째도 3가지, 다섯 번째도 3가지니까 3의 5제곱 그래서 24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내가 얘를 기호로 써야겠다 3파이 5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4개의 숫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4자리 자연수니까 뭐가 안 만들어지냐면 0으로 시작하는 4자리 수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는 몇 개의 숫자가 올 수 있게 되냐면 3개의 숫자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4개의 숫자가 올 수 있는 거고 여기 4개의 숫자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3 곱하기 4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3 곱하기 64 계산해 주시면 192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문제를 풀 때 그냥 이 파이 기호를 이용해서 중복순열의 수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곱의 법칙으로 풀죠. 그래서 그냥 곱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 주셔도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하는 중복순열 중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3개를 택한다고 했으니까 자리는 3개가 되는 거고, 이 첫 번째 자리에는 자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음은 B, C, D, F 4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6가지의 수가 올 수 있는 거고, 여기에도 6가지의 문자들이 아무렇게나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6 곱하기 6이다. 그래서 144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기호로 표현해보면 4 곱하기 6파이 2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곱의 법칙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모스 부호처럼 지금 얘가 2개, 1개 이렇게 되어 있죠. 얘네들을 어떻게 나열할까? 얘네들은 다 다른 경우일까? 같은 경우일까? 그러면 이 바와 이 바는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네 둘을 순서를 바꿔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어떻게 내가 계산을 할까라는 것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것은 이 같은 것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같은 것의 개수. 그래서 이 같은 것의 개수로 나누어 준다라는 관점으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지수를 우리가 세어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지금 똑같은 요 바 2개가 있고 점 하나가 있는 건데, 자, 얘를 나열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요 바가 똑같은 게 2개가 있지만, 앞에 거를 A1, 두 번째 걸 A2라고 하고, 세 번째 거는 그냥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1, A2, B, 요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 가지가 될 거고, 이것을 뭘로 나눠줄 거냐면 A1과 A2를 나열하는 가지수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네 둘을 다르게 표현해 놨지만 A2, A1 이렇게 써도 사실상 똑같은 거니까 얘네 둘을 나열하는 가지수인 2팩토리얼 가지로 나눠주시면 3가지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씩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n팩토리얼을 각각 p팩토리얼, q팩토리얼, r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고, 중요한 것은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했을 때 얘는 n이 나와야 한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에서 보시면 a가 3개, b가 2개, c가 4개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아니, c는 1개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6팩토리얼을 a가 같은 게 지금 3개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b가 같은 게 2개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c가 같은 게 1개니까 1팩토리얼로 나눠주자.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면 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단어 바나나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모든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지금 보시면 이 바나나라는 문자 안에는 A가 3개가 있고 N이 2개가 있고 B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6팩토리얼을 방금 전에 한 것처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이거 약분하시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 6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이번에는 n이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n은 2개 있는데 양 끝에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4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 4개의 자리에는 a가 3개 들어가고 b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얘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4팩토리얼 가지를 몇 가지로 나눠주냐면 a가 똑같은 게 3개니까 3팩토리얼 가지다. 그래서 4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시면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에도
많이 문제를 풀었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는 어떻게 푸냐면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A가 여기에서 쭉 가는 경우가 한 가지씩밖에 없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한 가지, 한 가지고 더하면 두 가지, 더하면 세 가지, 더하면 세 가지, 더하면 여섯 가지, 더하면 네 가지, 더하면 열 가지, 더하면 다섯 가지, 더하면 15가지 해서 총 15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푸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A라고 하고 위로 가는 것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오른쪽으로는 총 어떻게 가든지 4번을 가야 됩니다. 오른쪽은 4번, 그 다음 위로는 2번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 화살표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결국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자, 이렇게 간다면 자, 이 경우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6번 만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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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때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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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오른쪽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6번 만에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살표를 나열하는 가지수랑 일치하게 되는 거고 6팩토리얼을 4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 곱하기 5를 2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15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유형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될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보시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두 가지 문제를 풀 건데 첫 번째,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는 오른쪽으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오른쪽으로는 5개, 위로는 하나, 둘, 셋, 4개. 위로는 4개. 그러니까 집에서 도서관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9팩토리얼을 5팩토리얼과 4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9, 8, 7, 6, 4, 3, 2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63 곱하기 2니까 126까지. 그래서 첫 번째 건 126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집에서 우체국을 거쳐 도서관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집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경우는 어떻게 쓸까? 자, 이때는 오른쪽으로 2개, 위로 2개 가면 됩니다. 그래서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자, 우체국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3개, 위로 2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개수 보시면 오른쪽으로 5개, 위로 4개 가는 게 일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10가지가 되고 곱하시면 60까지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서로 다른 종류의 빵 10개와 서로 다른 모양의 바구니 3개가 있다. 자, 10개의 빵 중에서 5개를 택해서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바구니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자, 활동 1. 자, 10개의 빵 중에서 5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서 그냥 서로 다른 거니까 5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C5가 되겠고 10C5를 계산하시면 19, 8, 7, 6을 5, 4, 3, 2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약분. 자, 그러면은 63 곱하기 4니까 252가지가 되겠습니다. 활동 2. 자, 활동 1에서 택한 5개의 빵을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빵이 A, B, C, D, E 이렇게 5개의 빵이 있고
바구니가 A, B, C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빵은 A 바구니에 넣어도 되는 거고 B 바구니에 넣어도 되는 거고 C 바구니에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빵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B라는 빵도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A에 들어가도 되고 B에 들어가도 되고 C에 들어가도 되니까. 그러면 C도 마찬가지고 D도 E도 마찬가지니까 3파이 5가 되는 거고 3의 5제곱 그래서 243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개의 빵 중에서 5개를 택해서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는 252 곱하기 243을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요거 계산하시면은 6만 1236가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활동 2의 내용 이 부분을 요 3파이 5로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낼 수 있다면 중복순열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내가 어떻게 경우의 수를 셀 것인가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